이젠 나폴리 폼도 넘었다. 김민재 미친 병모드 평점 8.4 인생 경기 터졌다. 패스 성공률, 경합 승률 100% 찍어버린 인생 경기. 미넨 챔스 2승 달성. 미넨 vs 벤피카. 철기둥은 그야말로 완벽했다. 1에서 0으로 승리한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은 선수가 아닌 수비수가 최고 평점을 받았다. 김민재, 28 바이에른 뮌헨, 가 선발 출전에 풀타임을 소화하며 완벽한 수비를 펼쳤다. 바이에른 뮌헨은 자말 무시알라의 결승골에 힘입어 벤피카를 1에서 0으로 꺾고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2연패에서 탈출했다. 뮌헨은 7일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4-25 UCL 리그 페이즈 4차전 홈경기에서 벤피카의 1에서 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뮌헨은 UCL 2연패를 딛고 2승째를 거두며 분위기를 반전하며 16강 직행에 청신호를 켰다. 벤피카는 역습 전략으로 나섰으나 김민재를 앞세운 뮌헨의 수비를 뚫지 못하고 단 한 개의 슈팅에 그치며 패해 역시 UCL 2승 2패를 기록하게 됐다. 초반부터 뮌헨이 점유율을 지배하며 주도권을 잡았다. 뮌헨은 내려앉은 벤피카의 수비를 뚫어내기 위해 높은 라인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경기를 펼쳤다. 뮌헨은 여러 차례 득점 기회를 만들었으나 마무리에 실패했다. 전반 32분 해리 케인의 슈팅은 트루빈 골키퍼에게 향했고 38분 코너킥 혼전 상황에서 시도한 세르주 그나브리의 슈팅 역시 트루빈 골키퍼가 막아냈다. 결국 뮌헨이 전반 내내 경기를 주도했지만 벤피카의 골문을 열지 못하면서 전반은 득점 없이 0에서 0으로 마무리됐다. 후반 20분 김민재의 수비가 빛났다. 뮌헨의 공격을 끊어낸 벤피카가 곧바로 역습을 전개하면서 최후방에는 김민재만 남아있는 상황이 됐다. 반젤리스 파블리디스와 1대1 상황을 맞았으나 김민재가 정확한 태클로 공을 걷어내며 역습을 막아냈다. 후반 22분 뮌헨의 골이 터졌다. 르로이 사네가 연결한 크로스를 케인이 헤더 경합에서 이겨내며 머리에 맞췄고 무시알라가 헤더로 마무리하면서 선제골을 터뜨렸다. 이후 뮌헨은 공격적으로 경기를 주도하며 벤피카를 몰아붙였다. 벤피카도 동점골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습에 나섰지만 김민재를 비롯한 뮌헨 수비진을 뚫어내지 못했다. 결국 무시알라의 결승골을 지켜낸 뮌헨의 1에서 0 승리로 경기가 종료됐다. 김민재는 이날 113번의 패스를 모두 성공하는 100% 성공률을 자랑했다. 클리어 3회, 태클 6회, 롱패스 4번을 모두 성공하고 그라운드 경합 상황 6번을 모두 이겼다. 그야말로 수비와 빌드업에서 완벽했다. 뮌헨 홈팬들도 김민재가 철벽 수비를 할 때마다 크게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다. 김민재는 통계매체 풋모비 매긴 평점에서 팀 내 최고인 8.4점을 받았다. 김민재가 나폴리 시절에 완벽한 철기둥으로 돌아오고 있다. 2. 김민재 낮잠 수비, 폭언 날렸다. 빌트 플러스 키커 맘삭3, 실력으로 언론 억까 이겨냈다. 무실점 행진에도 김민재는 수비라인에서 가끔씩 낮잠을 잔다. 등등 상식밖의 혹평을 하던 독일 언론도 이번엔 김민재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뱅상 콤파니 감독이 이끄는 뮌헨이 7일 한국 시간 독일 뮌헨에 있는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벤피카, 포르투갈, 와의 2024에서 2025 시즌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즈 4차전에서 1에서 0으로 신승을 거뒀다. 김민재는 이날 경기 풀타임 활약하며 벤피카의 역습 차단에 큰 공을 세워 무실점 승리를 견인했다. 뮌헨은 벤피카의 105 맞춤 전술에 크게 고전했지만 후반 22분 터진 자말 무시알라의 결승골로 1에서 0으로 승리했다. 뮌헨은 앞서 원정 경기 2연패에서 벗어나 승점 3점을 챙겨 17위, 2승 2패 승점 6로 올라섰다. 김민재는 압도적으로 높이 올라간 뮌헨의 공격진을 커버하기 위해 수비 라인을 높게 가져갔다. 우파메카노와 함께 상당히 공격적인 수비 라인을 구축하면서 마누엘 노이어까지 높이 올라와 공격수들을 지원하기도 했다. 김민재는 드물게 올라오는 벤피카의 역습을 차단하는 철벽 수비를 선보였다. 김민재를 비롯해 뮌헨 수비진은
벤피카를 슈팅 1개로 꽁꽁 묶었다. 수비에 막힌 슈팅이 5개에 달할 만큼 벤피카의 공격을 틀어막아 완벽한 승리를 따냈다. 축구 통계업체 폼몹에 따르면 김민재는 풀타임 활약하며 패스 성공률 100%, 113분의 113, 공격 지역 패스 14회, 롱패스 성공률 100%, 4분의 4, 태클 성공률 67%, 6분의 4, 최종 태클 1회, 클리어링 3회, 헤더 클리어 2회, 인터셉트 1회, 수비 액션 10회, 리커버리 4회, 경합 성공 7회, 공중볼 경합 성공률 33%, 3분의 1 등 수비에서 큰 영향력을 선보였다. 폼몹은 특히 김민재에게 해리케인과 함께 가장 높은 평점을 줬고 이날 경기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해 눈길을 끌었다. 김민재는 한동안 비판을 받던 독일 매체들로부터도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스포츠 매체, 빌트, 축구 전문지, 키커로부터 MVP급 평가를 받으며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빌트는 김민재에게 양팀 통틀어 가장 높은 평점 1점을 줬다. 독일 언론들은 1에서 6점 순으로 평점을 매겨 낮은 평점일수록 호평이다. 빌트는 김민재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굉장히 강했고 안정감이 넘쳤다 라고 평가했다. 키커도 다르지 않았다. 키커도 김민재에게 팀 내 가장 높은 2점을 주며 호평했다. 훌륭한 활약에도 평점에 인색했던 키커는 선방쇼를 펼친 트로빈 골키퍼와 함께 가장 높은 평점을 줬고 이날 MVP로 김민재를 선정했다. 키커는 수비에서 김민재는 벤피카의 반격을 막으려고 할 때 항상 깨어 있었고 3배나 강했다. 미넨의 소유권에도 불구하고 그는 좋은 패스 플레이를 즐겼다 라고 평가했다. 다른 독일 매체인 TZ는 김민재에게 역시나 팀 내 가장 높은 2점을 줬다. 매체는 선발로 나와 공격수를 상대로 강력한 공을 던지며 긍정적으로 눈에 띄었다. 또 미넨 수비진의 완벽한 수비력을 선보이며 침착함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라고 평가했다. 골을 넣은 무시알라와 노이어, 그리고 교체 투입된 르로이 사네가 김민재와 같은 평점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콤파니 감독도 수비진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중계방송사 다즌과의 인터뷰에서 서너 골, 5골을 넣으며 이기는 걸 항상 선호하지만 1에서 0으로 이기는 건 좋은 승리다. 우리는 경기를 아주 잘 통제했다. 가끔 마지막 패스가 항상 먹히지 않는다. 일찍 골을 넣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침착해야 하고 인내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아주 잘했다. 좋은 챔피언스리그 경기이며 좋은 승리다. 콤파니는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4경기 연속 무실점에 대해 다른 비밀은 없다. 토트넘 호스퍼와의 프리시즌 경기 이후로 난 선수들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느꼈다 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침착해야 하고 지금까지 잘했지만 항상 더 잘할 수 있다. 항상 몇몇 조정이 있다. 난 내 선수들의 자신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지금 뛸 수 없는 다른 좋은 선수들도 있다 라고 덧붙였다. 3. 레반도프스키 상대 설영욱. UCL 첫 도움 터졌다. 즈베즈다는 바르사에 2에서 5대 패. 즈베즈다가 7일 한국 시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 있는 스타디온 라이코 미티치에서 열린 FC 바르셀로나 스페인과의 2024에서 2025 시즌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즈 4차전에서 2에서 5완패를 당했다. 즈베즈다는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에게 멀티골을 허용하는 등 헐거운 수비로 대패를 당했다. 4전 전패를 당한 즈베즈다는 최하위권인 35위, 4패에 머물렀다. 이날 설영우는 우측 풀백으로 선발 출장했다. 4-3-2의 1전형으로 나선 즈베즈다는 마르코 일리치 골키퍼를 비롯해 설영우, 우로스 스파이치, 나세르 지가, 밀란 로지치가 수비를 구성했다. 중원은 구엘로 칸가, 티미 엘스니크, 라데 크로니치가 지켰다. 2선은 실라스, 안드리아 막시모비치, 최전방에 체리프 은디아예가 나섰다. 바르셀로나는 4-2-3의 1전형으로 맞섰다. 이냐키 페냐 골키퍼를 비롯해 제라르드 마르틴,
이니고 마르티네스, 파우 쿠바르시, 쥘 쿤데가 수비를 구축했다. 3선은 마르크 카사도, 프랭키 더용이 맡았다. 2선은 하피냐, 페드리, 라민 야말, 최전방에 레반도프스키가 출격했다. 전반에 먼저 골망을 흔든 건 즈베즈다였다. 전반 4분 수비 뒷공간 침투에 성공한 막시모비치가 1대1 상황에서 골망을 흔들었다. 하지만 오프사이드로 득점으로 취소됐다. 바르셀로나는 빠르게 선제골에 성공했다. 전반 12분 프리킥 상황에서 하피냐의 킥을 이니꼬가 머리로 밀어넣어 선취 득점에 성공했다. 즈베즈다도 반격했다. 전반 25분 설령우의 패스를 시작으로 즈베즈다가 원투 패스를 주고받았고 실라스가 뒷공간 침투에 성공해 동점골에 성공했다. 바르셀로나는 다시 달아났다. 전반 42분 하피냐의 중거리 슛이 골포스트를 맞고 나왔고 이 공을 설령우 뒤에 있던 레반도프스키가 침착하게 밀어넣어 앞서갔다. 설령우가 뒤에서 레반도프스키를 놓치면서 편안하게 실점을 내주고 말았다. 후반에도 바르셀로나의 공세가 거셌다. 후반 6분 야말이 전진 드리블로 역습에 나섰다. 쿤데가 오른쪽에서 크로스를 올렸다. 골키퍼가 수비 사이로 오는 공을 쳐내지 못했고 레반도프스키가 반대편에서 차분하게 밀어넣어 세 번째 골을 만들었다. 후반 9분엔 다시 쿤데가 전진에 성공한 뒤 컷백 패스를 내줬다. 하피냐가 박스 밖에서 정확한 인사이드 슈팅으로 골문 오른쪽 하단을 정확히 찔러 넣었다. 쿤데의 발은 멈추지 않았다. 후반 31분 오른쪽 전진에 성공한 쿤데의 컷백 패스로 페르민 로페스가 추가골을 성공시켜 5에서 1로 격차를 벌렸다. 즈베즈다는 추격의 불씨를 살렸다. 후반 38분 설령우가 왼편에 있던 미우송에게 내줬다. 미우송은 오른발 가마차는 슈팅으로 이냐키 페냐를 뚫어내고 골망을 흔들었다. 경기는 즈베즈다의 패배로 끝났지만 설령우는 챔피언스리그 데뷔 시즌에 데뷔 첫 도움을 기록했다. 지난 여름 울산 HD에서 즈베즈다로 이적해 유럽 무대 도전장을 내민 설령우는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4경기에 모두 선발로 나서며 유럽 대항전에서 경험을 쌓고 있다. 세르비아 리그에서 그는 10경기에 나서 한 골 1도움을 기록해 순항 중이다.